안녕하십니까, 강사 장신영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11월도 우리 이달의 보험 영업 전략 브리핑을 잘 들으시고 좋은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이슈, 그리고 11월의 영업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날짜를 보면, 지금 11월은 우리 휴일이 없습니다. 다 영업일수가 꽉꽉 찬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 FP님들이 열심히만 활동한다면 우리 25년도에 마지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잖아요. 요번 달 활동한 걸로 좋은 성과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한 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뉴스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료 유예부터 대출 상환 유예까지 보험판 저출산 대응 내년에 출범한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지금 우리 금융위원장 성함이 이억원님 되시죠? 자,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저출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간담회를 하시다가 지금 저출산 3종 세트라는 거를 내년 4월 달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3종 세트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 유예해주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 상환도 유예를 해주겠다,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핵심 골자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험회사들 중에 한화손해보험이 출산지원금도 주는 그런 출산 장려에 적극적인 보험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쯤 되면 모든 보험사가 이 저출산과 관련된 키워드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보험사 신기하게 직업고지 알림 확대라는 내용으로, 자, 보험업계 동일보험사에 기가입자 신계약에 대해 직업고지를 알림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활동하시다가 고객님의 정보를 받고 이제 가입 설계를 하려고 딱 했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이 있는데 직업이 틀리다. 그래서 먼저 계약을 배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계약을 진행해라 라는 내용을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경험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FP님들이 더 알 수 있게끔 보험회사들 알림을 확대해라 라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모집자가 상해 급수를 다르게 진행할 경우에 직업 변경 배서에 대한 추가적인 알림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뉴스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눈에 띕니다. 실손보험의 민낯, 워스트 케이스 된 백내장 보험금 분쟁. 자, 우리 10월 마지막 주는 슈퍼위크, 우리 뭐 국감도 있었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었고, 상당히 대한민국이 바빴던 그런 한 주이죠. 자, 그때 우리 또 이 금감원장에서, 이 대화 도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백내장 수술 보험금 분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손보험의 최악의 사례로 불릴 만큼 오래된 갈등이지만 제도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내용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백내장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런 소송건은요 계속 진행 중이고, 이 소송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앞으로 도수치료나 체충격파 실손 보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백내장은 이 병원과 보험회사 측의 의견이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병원은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했다. 근데 이 보험사는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백내장 보험금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또 우리 청구를 또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찬바람이 불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붕어빵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붕어빵 맵이 있는 거? 우리 동네에 붕어빵 어디서 파는지 검색을 하면 뭐 사거리 어디에 있다 하면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겨울하면 역시 붕어빵 하면서 지금 SNS에도 여러 지금 피드와 스토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 특히 11월이 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붕어빵에 대한 지도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평달 대비 약 130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붕어빵 최근에 사보셨나요? 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금붕어빵이 된 붕어빵 가격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비싸도 사 먹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자, 그러면 우리 FP님들은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11월, 12월이 되면 우리가 또 찬바람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판매해야 되는 플랜들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 허혈성과 관련된 2대 질병 보험이죠. 겨울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이완되고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혈관이 약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겨울철에 특히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해야 되지만 보험 준비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많이 또 관심도가 올라가는 상품이 화재보험이죠. 우리가 또 추워지니까 난방도 사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화재도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11월부터 또 검색량이 많이 증가하는 우리 또 보험 상품 중에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비도 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또 우리 고객님들께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이런 기사를 한번 내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기온 뚝, 겨울 붕울청객, 심근경색증, 뇌졸중의 조기 증상 해가지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라는 기사를 11월 달에 내보냈습니다. 자, 겨울철 뇌혈관과 심혈관 환자 수가 급상승하고요.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 추워지는 찬바람이 부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으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조기 증상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FP님들도 이 조기 증상 말씀드릴 때 과연 나도 그런가? 라는 그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슴 통증이 있다. 호흡 곤란이 있다. 턱과 목 통증이 있다. 팔과 어깨에 통증이 있다 하면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뇌졸중 조기 증상은 시각장애가 있다. 편측마비, 한쪽이 마비된다. 심한 두통이 있다. 어지러움증이 있다. 갑작스럽게 언어장애가 있다.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누구누구씨 좀 말이 어눌해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라면 뇌졸중의 조기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1번은 일단은 병원을 가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잘 점검하시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대 질병 보험을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쭉 나래비를 세워봤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은 진단비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번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생명보험사에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군들 중에 특약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을까요? 네, 뇌출혈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분들과 상담하실 때에 나 생명보험사만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2대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꼭 준비시켜 드리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특약이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필요하죠. 자, 그리고 혈전, 우리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생기면 이걸 용해하는 혈전 용해 치료비, 그리고 혈전이 생기면 제거하는 혈전 제거 치료비 또한 2대 질병보험에 추가적으로 넣어드리면 좋은 특약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나온 치료비 항목들 중에 2대 주요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죠. 그리고 순환계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들로 묶어서 2대 질병보험을 잘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이 추워지는 겨울철에 이 뇌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급병실 같은 경우에도 특약을 좀 넣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은 2주면 거의 다 퇴원을 시키잖아요. 근데 특히 머리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뭐 4인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불편하시니까 1인실, 2인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해당 특약이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재보험부터 한번 볼까요? 기사들을 살펴보면 소방청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기사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5년간 화재의 28%가 겨울철에 쏠려 있다. 정부는 화재 예방에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보여집니다. 자, 당연하죠. 추워지니까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합니다. 특히 공장과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열고를 반복하다 보니 거기서 쉽게 뭐 히터를 틀거나 그러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난로를 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퇴근할 때 난로 끄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진다고 해요. 자, 대형 화재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4월 달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주상복합 1층에 있는 중식당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점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고 주상복합이다 보니 주차장이 위에 있던 거예요. 차량 44대가 탔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377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자, 누가 보상해야 될까요? 발화지점 중식당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아파트 화재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11월에 부산 금정구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자,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위에 살고 계신 분들 대부분 피하시다 연기를 흡입하셨어요. 그래서 인원 피해는 17명, 재산상 손해는 4천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아파트 화재 보험 없으신 분들 영상 다 보시고 본인이 없다 가입하시고 또 주변의 친인척들 바로 가입시켜 드려야 됩니다. 자, 창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21년 5월 달에 경기도 시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생활용품 물류 창고에서 외부에서 종이 박스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마 담배 뿌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재가 발생해서 연소 확대가 된 화재였고요. 인명피해 1명의 재산 손해가 145억이 났습니다. 자, 판매시설도 있어요. 19년도 9월 달에 서울 중구에서 화재가 났는데 의류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해서 다 탔고요. 영업시설 및 집기류 소실했습니다. 재산 피해 얼마예요? 716억입니다. 누가 배상해야 돼요? 예, 여기죠. 자, 화재보험 설계하실 때 여러분들 화재배상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화재배상. 화재배상 넣지 않고 이런 유의 사고들이 난다면 정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재보험 설계할 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건물급수는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뭐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아니면 나무로 됐는지 거기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고 잘못 우리가 또 설계가 됐다면 보상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급수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사용 면적은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즘 화재보험 설계하다 보면 보험사 전산에서 자동으로 가입 금액 설정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업종과 요율 업종은 정확하게 적용이 됐는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해요. 근데 우리 상가에 음식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불을 사용하는 업종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요율이 불사용을 자주 하는 그 높은 업종으로 요율을 산정해 갖고 가입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단독 요율로 잡아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으니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서 고객분들 이 화재보험, 우리 건강보험은 많이 보장 분석 해드리는데 화재보험도 보장 분석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져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중축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설계를 해서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활동을 하다가 화재보험 한번 봐주세요 해서 증서를 받았어요. 계약 이후에도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험기간 중에 리모델링이나 중축을 한 적이 없었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사용한 면적이 없었는지,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목적물의 가치 변화를 반영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물 및 공간에서 업종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거나 설치한 적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험 가입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서, 자, 보험 가입을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소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 화재보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분석 잘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화재보험 설계할 때 우리가 면적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주소만 받았는데 과연 이게 콘크리트인지 벽돌인지 나무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꿀팁 2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서?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우리 고객님의 주소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열람도 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적 잘 확인하시고 설계할 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 여러분들 네이버 거리뷰가 있어요. 여기 거리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산 아트센터라는 건물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 해당 건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구조 확인할 수 있는 게 네이버 거리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실사 많이 갔어요. 화재보험 실사 많이 갔는데 요즘엔 실사 가지 않더라도 워낙 이렇게 네이버에서 거리뷰를 통해서 건물 확인을 잘 할 수 있으니 이 2가지 사이트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금보험 관련해서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 문의가 많이 들어오실 텐데, 자, 비과세 저축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세제 적격 연금 상품 볼 겁니다. 11월, 12월 달에는 우리가 내년에 우리 환급받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살펴볼 텐데, 자, 연감 납입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에요. 월로 환산해 보면 한 달에 50만 원 월납까지 가능합니다. 자, 세액 공제율 살펴보면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집니다. 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하면 16.5%, 초과됐다 하면 13.2%의 세액 공제율로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액 공제 최대 금액은 일단은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5,500만 원 이하, 자, 16.5%일 경우에는 99만 원의 세액 공제 최대 금액이 발생이 되고요. 자, 연금을 탈 때 수령 조건을 확인해 보면 일단은 납입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하실 때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납입 기간을. 자, 그리고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연금 수령 시에 해당 상품은 먼저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 세금 납부를 합니다.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뭐 이자 소득세 15.4%보다는 낮습니다. 몇 퍼센트가 설정이 되느냐?
연금소득 세율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55세에서 69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한다 하면 5.5%, 70에서 79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 하면 4.4%, 80세 이상이다 하면 3.3%의 연금 소득 세율이 정해집니다. 내가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만 5천 원 띄고 4만 4천 원 띄고 3만 3천 원 띄고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먼저 세금 혜택 받았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 자, 그래서 연금저축보험과 관련된 스터디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서 직장인분들 문의가 많이 있으실 텐데 문의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달의 영업 이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에 대비한다. 용종플랜과 바로 보장한 보험. 자, 11월과 12월 아직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 수두룩합니다. 이분들 건강검진 받다가 암 나올 수 있어요. 용종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면 좋은데 해당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소식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식지 강의도 꼭 봐주시고요. 자, 3대 질병, 암내심, 주요 치료비 업셀링. 우리 3대 질병, 암내심 진단비 있으신 고객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치료비 없으신 분들 제가 봤을 때 80%예요. 자,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우리한테. 자, 그리고 2대 질환, 뇌혈관 허혈성. 아까 말씀드렸죠. 찬바람 불면 이 뇌출혈 환자 급증한다.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주요 치료비까지 준비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특히 가족력 있으신 분들, 부모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업셀링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운전자 보험, 분석 및 진단을 해서 비탑승 중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해놨는데 언덕에서 내 차가 내려가다가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때 보상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 쪽에 사시는 분들 언덕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덕에 산다 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우리에게 다가올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 자, 중증 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경증 질환 환자들은 비급여 수술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생활비까지 정액형 보험으로 꼼꼼하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겨울철 화재보험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집이 오래됐다, 20년, 30년 넘은 빌라다, 주택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급배수 누출 손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주택화재보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 2만 원대의 보험료를 설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특약 조금 보험료 몇백 원 안 하거든요. 많아봐면 뭐 몇천 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바꿔드리자. 이것도 11월 달에 영업 전략입니다. 자, 연금저축 관련 문의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도 스터디 하시고 여러분들 응대를 해주시고요. 자, 치매간병과 관련된 보험이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또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들어갔을 때에 생활비 한 달에 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꾸준히 어프로치 해주시고요. 요즘에 핫하죠. 간병인 보험. 예. 워낙 간병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도 꾸준히 우리 또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보험 시장은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미 보장성 보험은 포화가 돼도 너무 포화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보험 없는 사람 없으시죠? 그런데 설계사주가 숫자가 현재 25년 11월 기준으로 약 5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택시가 60만 대래요. 나가면 다 택시예요. 나가면 다 설계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DB 영업 요즘 많이 어려워졌죠. 전화해보면 얼마 전에 나 이 상담 받았는데요 하는 그런 횟수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이제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제 생각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성을 장착하는 것과 휴머니즘, 내가 사람으로서 고객과의 소통,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 우리 영업 활동과 관련돼서 저는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혹시 고객분들께 매월 소식지 드리는 분 계신가요?
MDRT 분들을 분석을 해보니 매월 고객과의 접촉, 특히 계약 이후에 이 접촉 빈도를 많아지게 하는 게 또 이분들의 스킬인데, 매월 DM 발송하는 거예요. DM 발송 매월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비타민도 보내드리고 구충제도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영업 그 활동 물품들 보내드리고, 여름에는 또 휴가 많이 가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11월 지금이죠. 지금 뭐 해야 돼요? 내년도 달력 돌려야 돼요.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 통해 가지고 신청 받아서 달력 보내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객과의 접점을 계약 이후에도 계속 가지셔야 뭐가 나온다고요? 소개가 나옵니다. 소개가. 자, 그리고 고객 관리하는 방법 중에 생일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 너무 좋아졌죠. 카카오톡을 보면 위에 생일이 친구 점이 다 생기면서 보여요. 그러면 아침에 뭐 우리가 비용적으로 이분들한테 다 커피 쿠폰 못 쏴드린다면 그냥 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 써서 고객님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정말로 행복하시고 최고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침에 이분들만 터치해도 여러분들 10명한테는 오늘 터치를 하실걸요? 자, 제가 최근에 한 과장님께 이런 제 마음을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다고, 아유, 뭘 또 생일을 축하해줘요. 근데 내심 좋아하십니다. 속마음은, 아유, 축하한다고? 박대리 말고는 아무도 축하 안 하네. 에휴, 생일은 좀 축하를 많이 받고 싶은데. 자, 나이 먹을수록 생일을 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기다리는 게 또 생일입니다. 근데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 내 보험 설계사, FP님이, 나의 생일도 챙겨주시네.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11월 달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클로징을 하고 싶습니다. 정도 영업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청약서, 자필 서명 제대로 받으시고, 요즘 모바일이 발전됐으니까 모바일 전자서명 잘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상품 설명 충분하게 잘 해주세요. 요즘 무해지 보험이 많아지다 보니 10년, 15년 납부하고 해지했는데 나오는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무해지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설명 잘하면 여러분들 완전 판매 모니터링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의무죠. 이렇게만 우리가 영업을 한다면 뭐 전혀 걱정 없습니다. 뭔가 민원, 모니터링, 완전 판매 모니터링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여러분들 영업에, 정도 영업에 꼭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